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이 된 아직도 멋 좀 부리고 싶은 꽃 중년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면 좀 점잖아져야 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조금 억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초라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직은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고 싶고 동네에서도 멋쟁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하철에 앉아가고 있었는데 앞에 서 있던 여학생 둘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게 귀에 들어오더군요.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야, 냄새 너무 심하지 않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나인가? 오늘 아침 샤워도 하고 나왔는데 내 몸에서 혹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지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나? 향수라도 더 뿌릴 걸 그랬나? 괜히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며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어제 먹은 곱창 냄새 아직도 나는 것 같지 않아? 허탈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혼자 별 생각 다 하면서 식은땀 흘리고 있었는데 결국 곱창 냄새 때문이었다니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새삼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향이 신경이 쓰일까? 그게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더군요. 며칠 전 신문에서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처음엔 이게 무슨 외계인 이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 녀석이 가져온 과학 잡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더군요. 나이가 40 넘어서부터 몸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늘어난답니다. 이놈이 약간 기름 냄새 같으면서도 비린 듯한 향을 만들어낸다고 하더군요. 젊을 땐 잘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씩 늘어나서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는데 이게 다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손주 녀석이 저한테 할아버지, 땀 냄새 나는 건 세균 때문이래 하길래 저도 새삼 공부 좀 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습도도 높고 땀도 많이 나잖아요. 땀 속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을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친구 영철이도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손자 돌잔치 한다고 하니 며칠째 샤워를 2번씩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애기들한테 냄새 나면 안 된다잖아.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깐깐한 줄 알아? 이 말을 들으니 저도 괜히 공감이 되더군요. 저도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괜히 욕실부터 청소하고 좋은 향나는 비누 꺼내 쓰고 옷장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형님은 아직 멋쟁이라 동네 할머니들이 잘생겼다고 하시던데요. 이러면 허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꼭 뒤에 붙이더군요. 형님 아직 멀쩡하시네요. 그게 칭찬인지 건강 체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조금 소홀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먼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한답니다. 저는 그냥 물만 마시기 심심할 때가 많아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도 자주 마십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피부도 건강해진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땀 냄새도 줄어든다고 하니 저는 일부러라도 물을 자주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파인애플이나 오이, 레몬 같은 과일이나 채소가 몸 안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몸에서 은은하게 좋은 향을 나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걸 먹자마자 향수처럼
몸에서 향이 솔솔 나는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먹으면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파인애플을 즐겨 먹는데 달콤하기도 하고 먹고 나면 입 안도 상쾌해져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샤워 후에 몸을 잘 말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군요. 겨드랑이나 목 뒤, 무릎 뒤 같은 곳은 땀이 잘 차고 습기가 남아있기 쉬운데 그냥 물만 털어내고 마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잘 닦아야 세균 번식도 줄고 냄새도 덜 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충 말렸는데 요즘은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고 있습니다. 수건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갈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저도 예전에는 아끼겠다고 며칠씩 쓰곤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장씩 쓰고 바로 갈아줍니다. 그게 냄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 이야기를 빼놓으면 섭섭하지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린넨 소재 옷이 좋다고들 하더군요. 합성 섬유가 많이 섞인 옷은 땀이 옷 안에 갇혀서 냄새가 심해진다는데 저도 예전엔 폴리에스터 와이셔츠를 많이 입었지만 요즘은 면 혼방 옷을 더 찾게 됩니다. 확실히 시원하고 냄새도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요즘 샴푸에도 신경을 좀 씁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숱도 줄고 두피도 예전 같지 않다는데 저도 요즘은 샴푸를 고를 때 향수 계열로 은은하게 향이 나는 걸 고르게 되더군요. 샤워 후에 좋은 향이 살짝 남아있으면 괜히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도 더 당당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요즘 향 좋은 샴푸 쓴다고 했더니 영철이가 이러더군요. 형, 머리 없는데 무슨 향 샴푸야? 그 거품이 어디 묻을 때나 있어? 순간 저도 웃음이 나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야, 머리카락 없어도 두피가 숨 쉬고 산다. 두피도 향 맡아야 기분도 좋아지지. 그러자 영철이가 또 이러더군요. 아니, 형은 두피도 멋부리네. 그럼 다음엔 린스도 사야겠네. 저도 그 말에 빵 터져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 앞에서 웃길 힘도 남아있다는 게 새삼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빨래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여름에는 빨래를 돌려놓고 깜빡하면 그 쉰내가 정말 고약합니다. 저도 예전에 세탁기에 빨래를 넣어두고 깜빡 낮잠을 자버렸다가 그 셔츠에서 냄새가 빠지질 않아서 결국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빨래는 무조건 돌리고 나서 바로 꺼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세탁조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곰팡이나 세균이 덜 번식해서 옷에서 냄새가 덜 난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베이킹소다를 세탁기에 돌려주는데 그것만 해도 냄새가 훨씬 줄어드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신발 관리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여름에는 발에서도 땀이 많이 나서 신발 속 냄새가 곰삭는다는데 저는 가끔 뿌리는 탈취제를 씁니다. 확실히 조금 덜 나는 것 같긴 하지만 탈취제를 뿌렸다고 해서 하루 종일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더군요. 신발도 자주 말려주고 신발장 문도 살짝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늘어나서 땀도 많아지고 냄새도 심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예전엔 밤늦게까지 TV를 보느라 늦게 자곤 했는데 요즘은 조금이라도 일찍 자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더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땀 분비가 늘어나고 그 땀은 특히 지방산이나 단백질 성분이 많아져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몸에서도 좋은 향이 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혼자 산책도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곤 합니다. 그나저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건강 이야기만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히 서로 관리 비법 공유하느라 난리도 아니에요. 누구는
바디워시 향 좋은 걸 추천하고, 누구는 탈취제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는 잠자리를 규칙적으로 하라느니,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라느니 이야기꽃이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저는 딱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야, 물 많이 마시고, 샤워 깨끗이 하고, 수건은 하루에 한 장 쓰고, 옷은 면이나 린넨 입고, 운동도 조금이라도 하고, 에어컨 필터도 청소하고, 잠도 잘 자라. 그게 다 몸에서 좋은 향 나는 비결이더라. 그러면 다들 역시 형님은 다르다. 이럽니다. 며느리 이야기도 빼놓으면 섭섭하지요. 며느리가 집에 온다고 하면 저는 괜히 샤워 2번 하고 옷장도 싹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한 줄 알아요? 형, 며느리가 오는 거지 대통령 오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대통령은 임기라도 끝나지만 며느리는 평생이야. 허허. 손자, 손녀도 그렇습니다. 그 녀석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괜히 욕실부터 정리하고 좋은 향 나는 비누 꺼내 쓰고 새 수건도 챙기고 그러지요. 손주가 요즘 과학 잡지 읽고 저한테 한 소리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요. 동네 할머니들이 저보면 아직도 아저씨 멋쟁이시네요 그러십니다. 그러면서도 꼭 뒤에 한마디 붙이십니다. 아저씨, 어디 아픈 데는 없죠? 그럴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아직은 멀쩡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아이고, 역시 멋쟁이 아저씨야 하시는데 괜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쩡은 한데 내 무릎은 좀 비상사태야.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못지않게 요즘 더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아직도 사람들이 저를 멋쟁이라고 불러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괜히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냄새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멋지고 뽀송뽀송한 중년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 나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동네에서 멋쟁이라고 불리는 걸 보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물 많이 마시고, 샤워 깨끗이 하고, 수건은 하루에 한 장 쓰고, 옷은 시원한 면이나 린넨 입고, 운동 조금이라도 하고, 에어컨 필터도 청소하고,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히 가지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지켜도 나이 들어서도 뽀송뽀송하고 멋진 중년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시니어 생활정보였습니다. 모두 뽀송하고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